실제로 이제 목이 아픈 환자들 보면은 이제 외래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되게 이제 근육통이라든지 목 관절에 염증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더 흔하고, 사실 이제 목 디스크 증상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그림과 같이 주로 이제 등이나 어깨가 아프시거나 손이나 팔이 저려서 매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을 이제 보이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골 신경압박 증후군, 척골관 증후군, 상완신경증, 이런 이제 질환들은 주로 팔이나 손이 저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 목 디스크와 감별이 필요하고요. 또 회전근개 손상이나 이제 오십견, 그리고 동결경관절 증후군, 이런 증상들은, 질환들은 이제 특히 이제 어깨가 아프신 분들 보면 목 디스크와 또 이제 감별이 필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의 이제 통증의 특징을 보통 이제 환자분들 외래에서 진찰하다 보면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처음에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 목이나 이제 팔이 저려서 오시는데요. 진찰을 하면서 목을 병변 부위로 젖히면서 살짝 눌렀을 때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일어서서 이제 목을 앞으로 젖히거나 이제 뒤로 젖혔을 때 양팔과 다리로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한 이런 이제 징후들이 이제 목 디스크의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이제 어깨 질환과 감별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어깨가 아프셔서 많이 오는데요.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면 목 디스크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어깨가 아프신 분들 보면은 어깨를 아파서 잘 못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 질환보다는 어깨를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원하시면은 우선 단순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를 촬영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 사진의 측면 사진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척추의 정렬이라든지 뼈랑 뼈 사이 디스크 간격을 보고 뼈에 골격이 자랐는지를 확인할 때 엑스레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체적인 척추 곡선이 일자로 많이 뻣뻣한 소견을 보이고 있고, 목뼈는 1번부터 7번까지, 경추 7번까지 있는데 5번 뼈랑 6번 뼈 사이, 6번 뼈랑 7번 뼈 사이 디스크 간격이 위나 아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좁아져 있으면서 이 앞쪽에 뾰족하게 골격이 자라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디스크가 정상 디스크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잘 보시면은 이 뒤쪽에 여기 이제 근육이 있는 데인데요. 그쪽에 석회가 또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부위가 정상보다는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근육 자체가 좀 인대가 좀 딱딱해지는 그런 퇴행성 변화들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일단 증상과 엑스레이를 봤을 때 저희 목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확진을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MRI를 찍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MRI는 방사선을 이제 쬐지 않는 검사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검사가 되겠고요. CT에 비해서. 그리고 디스크라든지 신경, 이게 이제 신경줄인데 앞에 네모난 뼈가 보이고 이 뼈와 뼈 사이 디스크, 이런 연부 조직들을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소견에 비해서 이 목 디스크 환자분들의 MRI를 보면은 지금 두 군데 디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이 까맣게 보이죠.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탈수 증상이 생기면서 디스크 간격도 좀 좁아진 퇴행성 변화가 보이면서 이 약해진 디스크가 신경 통로 쪽으로 밀려나온 소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엑스레이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신경의 압박 소견도 같이 보이고요. 까맣게 보여야 될 신경 안이 또 하얗게 드문드문 보이는데, 이 신경 변성이 이제 관찰되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MRI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목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디스크 하면은 이제 추간판이라고 하잖아요. 척추 사이의 판이라고 하는데 이제 말랑말랑합니다. 하지만 겉에는 섬유태라고 질긴 막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말랑말랑 수액이 나오지 않게끔 잡아주는데 이게 반복적인 자극이라든지 또 이제 안 좋은 자세 그런 걸로 인해서 막이 얇아지면서 약해지고 또 찢어지게 되면 안에 있는 수액이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공간이 신경관인데 신경관 쪽으로 이 수액이 흘러나오게 되면서 물리적인 압박이 생기고 그 주변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 되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비수술 치료, 수술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되게 이제 비수술 치료라는 거는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 주는 데 주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먹는 약이라든지 물리치료, 지금 이제 견인하고 계신 사진인데 또 근육 주사 이런 이제 주사를 놓기도 하고 실제로 신경근 차단술이라는 너브 블록을 시행하면서 영상 이제 엑스레이 영상 투시기를 통해서 직접 문제가 되는 부위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소염제라든지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주는 치료가 이제 비수술 치료가 되겠어요. 이제 보존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이제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물리적인 압박이,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게 이제 심하니까 이제 자꾸 재발을 하고 통증이 잘 안 가라앉는데 그런 경우에 예전에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수술 전 단계로 시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즘 이제 척추 관절 전문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경막의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 말 자체가 이제 경막외라는 거는 이 경막이라는 게 신경을 둘러싼 막이거든요. 경막. 그래서 신경 바깥으로, 신경막 바깥으로 이 치료를 한다는 얘기고 아까 사진 그림 보셨듯이 디스크하고 신경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막 외 공간이 되는데 그 공간 사이로 가느다란 카테터 1mm 정도 되는 관을 삽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 뒤에 보시면은 뼈하고 뼈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 사이로 가느다란 관을 삽입을 해서 문제가 되는 눌려있는 부위에 이제 일단 위치를 시킵니다. 대개 디스크하고 신경하고 맞닿아 있는 부위에서 유착이 생기면 이제 달라붙으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그 부위를 직접 박리를 해서 약물을 주입해 주면은 그 약물 내에 유착을 완화시켜주는 물질 그리고 또 신경의 이제 염증 가라앉혀주는 이제 약물 그리고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여러 가지 약물을 투입하면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요. 통증이 완화되고 또 주변의 혈류도 개선되는 그런 이제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치료고 그래서 간단히 치료 사례들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그래서 남자 45세 분이 목이랑 어깨가 아프셔서 왔고 약 3개월 전부터 통증이 시작됐는데 다른 병원에서 보존적인 치료들을 쭉 하셨는데요. MRI 사진 보시면은 지금 목 1번부터 7번 사이 디스크가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와서 까맣게 되어 있고 신경 통로 쪽으로 탱륜 부풀어 있는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조금 신경관이 전체적으로 좀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은 이제 다발성 퇴행성 디스크라고 볼 수 있겠고 신경관이 좁아진 협착증 초기 소견도 관찰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여러 마디의 효과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이제 잘 낫지 않는 그런 경우에 이런 경막의 신경 감압술을 이제 시도할 수가 있겠고, 시도하고 나서 굉장히 만족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한 분은 여자 38세 분이시고, 좌측 목과 어깨가 아프셔서 이제 2주 전부터 시작됐는데, 되게 이제 목이랑 어깨가 아프시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 엑스레이를 보통 찍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일자목이고 또 근육이 많이 뭉쳐 있으니까 교정 치료를 해보자 그래서 교정 치료를 받았는데 차도가 없으세요.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3번, 4번 사이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신경 통로를 꽉 누르고 있는 상태. 지금 이제 신경 압박도 있고 주변에 염증 때문에 통증이 꽤 있으셨는데, 일단 증상이 2주라서 사실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 아깝기도 하고, 수술을 하지 않고 또 환자분이 비수술을 원해서 신경 감압술을 시행했는데요. 이제 일단은 디스크 자체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8세 남자 환자분인데 목이랑 좌측팔이 이제 저려서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셨다고 했는데 특별한 치료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MRI 보시면은 신경공 쪽으로 디스크 까맣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왼쪽 신경까지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보면은 뼈가 네모난 뼈가 이제 하얗게 보여요. 그러면서 디스크 간격도 많이 좁고, 이렇게 이제 뼈의 변성까지 올 정도면 사실 꽤 오래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수술적인 적응증이 되는데, 일단 환자분 나이가 젊고 그래서 이제 비수술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술 방법으로 경추 디스크 수액 성형술이 있는데, 이 방법은 반대편에서 바늘을 찌르게 되는데요. 앞쪽에는 만져보면 기도하고 식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와 식도를 피하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바늘을 찔러서 튀어나온 디스크의 주변에 고주파를 이제 가하게 되면 디스크가 일종의 이제 가수분해를 일으키면서 쪼그라드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물리적인 압박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렇게 앞으로 바늘 찔러서 문제가 되는 디스크를 감압시키는데, 일단 그 경막의 신경 감압술에 비해서 물리적인 압박을 풀어주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터진 디스크에는 아무래도 여기 이제 도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적응증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하나 이제 디스크 자체의 퇴행성 변화를 좀 이제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적응증을 적절히 선택해서 이제 하고 있는 편이고요. 보통 이제 복합 치료라 그래서 이런 수액 성형술과 경막의 신경 감압술 같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 비용적인 측면, 비용 대비 효과를 봤을 때는 굳이 둘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증 반응에도 이제 염증 반응과 물리적인 압박 때문에 통증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는 아무래도 물리적인 압박이 제일 안 풀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제가 나눠봤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수술이란 거는 말 그대로 절개를 해서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목 수술은 크게 그 문제가 되는 병변에 디스크 전체를 다 잘라내고 그 안에다 지지대를 넣거나, 또 하나는 디스크를 놔둔 상태로 문제가 되는 터진 디스크 조각만 제거하든지 구멍만 뚫어줘서 감압을 해주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경추 후방 추간공 확장술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목 뒤에서 문제가 되는 부위에 구멍을 뚫어서 넓혀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일단 장점은 앞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흉터가 이제 목 뒤에 남으니까 그런 미용상의 문제도 이제 좋고요. 또 하나 앞쪽에 이제 후두신경, 이제 목소리라든지 관장하는 후두신경이라든지 기도나 식도에 손상도 주지 않고 뒤쪽에서 접근하니까 일단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뼈에 구멍을 내면서 신경근, 신경가지가 나가는 쪽을 확장을 해서 이 안에 디스크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지금 이제 절개 부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르셔서 일단 굉장한 이제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잠깐 보시면은 혼자 53세 남자 환자분인데 목이랑 왼쪽 어깨, 팔이 계속 아프셔서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지금 보시면은 신경봉 나가는 구멍이 하얗게 보여야 정상인데 이 부위가 까맣죠. 여기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꽉 눌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수술 방법을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도 계속 아프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디스크 높이를 보니까 디스크 높이는 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정상 디스크에 가깝게 유지가 되면서 이 뒤쪽만 눌리니까 디스크를 다 끄집어내고 지지대를 넣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술하고 나서 CT를 3차원으로 3D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뒤쪽에 약 1cm에서 1.5cm 구멍을 뚫어서 이걸 확장을 시켜주면서 감압을 해주고 결과가 굉장히 좋고 만족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추간판을 전체를 드러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인공뼈를 넣어서 골 유압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해오던 수술 방법인데 일단 디스크 자체가 높이가 많이 주저앉고 골극이 많이 뼈가 자라면서 신경의 변성이 많이 왔을 때는 이 방법이 굉장히 이제 제일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두 군데가 문제가 생겨서 신경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높이를 높여주면서 신경도 많이 풀어주게 이제 수술의 사진이 되겠고요. 다만 여기 이제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유압을 하고 나면 일종의 통뼈가 되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운동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거나 젖힐 때 각도가 주는 운동 장애가 좀 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가 이제 붙으면서 위나 아래 디스크 또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좀 이제 좀 더 진행될 수가 있는 인접 부위 관절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치료한 사례를 잠깐 보시면 45세 남자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증상이 있었고 6개월 정도 치료 받았는데 증상이 지속되셔서 수술 전 사진 보시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보시면 신경이 하얗게 변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위아래로 하얗게 뼈에도 변성이 좀 왔고요. 그래서 앞쪽으로 접근한 디스크 제거 및 골 유압술을 시행했고요. 수술 후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경이 한번 변성이 오면 이게 일단은 안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지 신경이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렇게 골 유압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술 후 사진 보시면 이렇게 인공뼈 지지대를 삽입을 한 거고. 근데 이 단점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인접부위 관절에 영향도 있고 운동 기능에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또 인공 디스크 삽입술. 수술 방법은 골유압술과 같은데요. 일단 들어가는 삽입물이 인체 디스크랑 유사하게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을 이제 기능이 있는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데 일단 수술 방법이 이제 크게 다르지 않고 이제 움직이는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숙이고 젖힐 때 잘 움직이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인접 부위 관절에 영향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좀 비쌉니다. 예, 비용이 좀 비싸서 여러 마디를 하기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 치료 사례인데요. 여자 48세 분이 목과 좌측 어깨, 팔이 아프고 이제 손이 저리셨는데 이제 주사 치료도 받았고 이제 계속 아프셔서 내원하셨고요. 보면은 이제 디스크가 파열이 됐습니다. 이분 MRI 보면은 높이가 약간 좀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뒤쪽의 후방 감압술도 괜찮은 이제 선택이 될 수 있는데, 환자분이 이제 그 원하는 것도 있고, 디스크가 이제 간격이 좁아지면 뒤쪽으로 후방감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제 감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이도 올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 디스크를 삽입해서 척추관 높이도 정상처럼 해주고, 숙이고 젖힐 때 보면 관절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평생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이제 치료가 잘 된 상태입니다. 이런 이제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제 수술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없는 경우. 그래서 보존적인 치료들,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 주사를 맞았는데도 계속 아프고, 그러면은 빨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되게 길게는 이제 한 달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비 증상이 진행할 때는 4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하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으면은 어깨 문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프지가 않고 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서 못 올리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막 못 올리시는데, 이런 거는 신경 마비 증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이제 검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디스크 파열이다 그러면은 빨리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숟가락질, 또 젓가락질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요. 힘이 빠져서 그런 것도 이제 마비 증상으로 볼 수가 있어서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목 디스크 이제 예방법으로 이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서 있을 때 이제 꾸부정한 자세가 이제 안 좋은데, 여기 선을 그어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목 뒤 선이랑 어깨 중앙 이 선이 일치하게끔 이렇게 이제 서 주시는 게 좋겠고요. 앉아 있을 때 자세가 또 중요한데, 이제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으시고, 마찬가지로 목 옆 선과 귀 뒤 라인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가능하면 또 이제 발판을 놓으면은 이제 무릎을 살짝 굽혀주는 게 척추에 조금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좋겠습니다. 또한 책상에 앉으실 때 이제 모니터나 뭐 TV 책 보실 때 고개를 많이 숙이고 이제 앉아 계시는데, 그런 이제 고개 숙이지 않도록 눈높이를 잘 맞춰서 보시는 게 이제 목에 부담을 좀 덜어주는 자세가 되겠고, 또 이제 스마트폰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스마트폰 오래 보는데 이게 굉장히 목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팔 높이를 이제 올려서 눈높이 맞춰서 보시는 게 이제 예방하는 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누워 계실 때도 잠을 잘 때 쿠션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척추의 부담이 덜한데요. 이렇게 바로 누울 때는 무릎 밑에, 엎드린 자세는 사실 좋지는 않은데 엎드리게 된 경우에는 이제 배 밑에, 옆으로 누울 때는 이제 무릎 사이에 이렇게 쿠션을 이용하면은 척추에 부담이 적으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